박진수는 오늘도 새벽같이 눈을 떴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몸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다. 40년을 교편에 섰던 사람의 생체 시계는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었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 손미란이 벌써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41해를 함께 살아온 사람. 진수는 식탁에 앉으며 아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약간 구부정해진 등,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익숙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오늘 우편물 왔어요. 미란이 식탁에 접시를 놓으며 말했다. 동창회 초대장이래요. 진수는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다. 서라벌고등학교 제15회 졸업 50주년 동창회. 50년. 그렇게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봉투를 열자 정성스럽게 인쇄된 초대장이 나왔다. 가실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질문이었다. 글쎄, 50년이면 다들 많이 변했겠지. 진수는 애써 무심한 척 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사실 그에게 동창회는 50년 동안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한 행사였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피한 것이었다. 이유는 하나. 거기 가면 그녀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김윤희.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만으로도 진수의 가슴은 50년 전 그때처럼 뛰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여학생. 단정한 교복 차림의 긴 생머리. 맑은 눈동자를 가진 소녀. 진수에게 윤희는 첫사랑이었다. 1972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교정. 진수는 졸업식이 끝난 후 윤희에게 고백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한 편지를 내밀며. 하지만 윤희의 대답은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었다. 진수야, 미안해. 나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어. 2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중매 결혼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었다. 1970년대 초반. 아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던 시절이었다. 윤희의 집안은 꽤나 보수적인 편이었고 이미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의 혼담이 오가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진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윤희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마음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안 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졸업 후 윤희는 곧바로 결혼했고 진수는 대학에 진학했다. 이후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윤희를 만나지 못했다. 아니, 만나지 않았다. 만날 용기가 없었다. 진수는 대학 졸업 후 교사가 되었고 26살에 미란을 만나 결혼했다. 미란은 좋은 사람이었다. 다정하고 현명하고 아이들을 잘 키웠다. 진수도 나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벚꽃이 날리던 그날, 고개를 저으며 미안해라고 말하던 그 얼굴. 진수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우려 애썼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다 잊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다. 41해 동안. 여보, 미란의 목소리에 진수는 정신을 차렸다. 멍하니 왜 그래요? 밥 시켰어요. 아, 미안. 진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초대장의 날짜는 2주일 후 토요일이었다.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미라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진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윤희를 만나게 될까?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70이 넘은 노인이 뭘 그렇게 고민하나. 스스로를 비웃으며 진수는 몸을 뒤척였다. 하지만 가슴속 떨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결심했다. 가기로.
50년 만이었다. 이제 모두 나이 들어 70이 넘은 노인들이 되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의 삶을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냥 옛 친구들 만나는 거야. 별거 아냐. 스스로를 다독이며 진수는 출석 의사를 전하는 문자를 보냈다. 2주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진수는 그동안 옷장을 뒤지고 머리를 다듬으러 미용실에 갔다. 미라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동창 회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그냥 50년 만이잖아. 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41해를 함께 산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진수가 젊은 시절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50년 전 일이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다. 토요일 오후 진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 한 호텔의 연회장이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70이 넘은 노인들의 모임. 모두 흰머리가 성성했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50년 전 그 시절의 청춘을 간직하고 있었다. 박진수, 진수 아니야. 누군가 진수의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최동욱이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반장이었던 친구. 이제는 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나왔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우렁찼다. 동욱이, 오랜만이다. 진수는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청했다. 야, 너 50년 만이잖아. 한 번도 안 왔으면서 오늘은 웬일이야? 그냥 50주년이니까. 동욱은 진수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연회장 안으로 이끌었다. 실내는 이미 옛 동창들로 가득했다. 여기저기서 어머, 너 누구야? 와, 완전 달라졌네. 같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진수는 동욱과 함께 자리를 잡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모두 늙었지만 어딘가 옛날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입구 쪽에서 한 여성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진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김윤이었다. 50년 만이었다. 흰머리에 주름진 얼굴, 약간 구부정한 자세. 하지만 진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맑은 눈동자, 조용한 미소,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윤희도 진수를 발견한 듯했다. 잠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50년이라는 시간이 그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다. 1972년 봄,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 하지만 순간은 짧았다. 윤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진수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윤희는 다른 동창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야, 김윤희도 왔네. 동욱이 말했다. 너 걔 좋아했잖아, 고등학교 때. 옛날 일이야. 진수는 애써 무심한 척하며 물잔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동창회는 시작되었다. 사회자의 멘트, 교가 재창, 옛날 사진 슬라이드 상영. 진수는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자꾸만 시선이 윤희 쪽으로 갔다. 윤희는 여성 동창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다. 맑고 조용한 웃음. 50년 전에도 그렇게 웃었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다. 진수도 여러 동창들과 악수하고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윤희의 위치를 의식하고 있었다. 진수야. 갑자기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진수는 천천히 돌아봤다. 윤희가 서 있었다. 눈앞에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윤희. 진수는 간신히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랜만이야.
윤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50년이 넘었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둘은 잠시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잘 지냈어? 윤희가 먼저 물었다. 응, 나는 교사 생활 40년 하고 은퇴했어. 너는? 나도 잘 지냈어. 애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지. 다시 침묵.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한 침묵이었다. 진수는 윤희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었다.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저기,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시간 되면 잠깐 산책이라도 할까? 여기 너무 시끄러워서. 진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 좋지. 호텔 로비를 지나 야외 정원으로 나왔다. 초가을 저녁 공기가 상쾌했다. 정원에는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진수와 윤희는 나란히 걸었다. 걸음은 느렸다. 70이 넘은 나이에 빠르게 걸을 수도 없었지만 어쩌면 둘 다 이 시간을 천천히 음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참 오랜만이다. 윤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졸업식 날이었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났어. 진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동창회에도 한 번도 안 왔더라고. 나는 몇 번 나왔는데. 미안. 바빴어. 아니, 사실은. 진수는 말을 흐렸다. 너를 만나기가 두려웠다고.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었다. 윤희는 진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둘은 벤치에 앉았다. 50년 만에 나란히 앉은 자리. 고등학교 교정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던 그때가 떠올랐다. 진수야, 잘 지낸 거 맞아? 윤희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한 어조였다. 응, 나름 평범하게 살았어.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교직 생활하고, 그렇게 행복했어?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했냐는 질문. 미란과의 결혼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아이들도 잘 컸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냐고 물으면 선뜻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다. 너는? 진수가 되물었다. 윤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나도 그냥 살았어. 결혼하고, 애 셋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게 내 인생이었지. 남편분은 잘 계시고,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윤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심장마비였어. 갑자기 쓰러지셔서. 미안. 몰랐어. 괜찮아. 이제 3년이나 지났는걸.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적응했어. 진수는 윤희를 바라봤다. 홀로 된 지 3년. 그 사실이 왠지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다. 집에는 미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은 잘 있어? 진수가 화제를 돌렸다. 응. 다들 장성에서 각자 잘 살고 있어.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있고, 막내는 미국에 있어.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봐. 외롭겠네. 가끔은. 그래도 괜찮아. 혼자 사는 것도 나름 익숙해졌어. 윤희는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외로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진수는 느낄 수 있었다. 진수야, 너는 나 기억해? 윤희가 갑자기 물었다. 뭐, 졸업식 날 내가 나한테 고백했던 거. 진수의 얼굴이 빨개졌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거야. 당연히 기억하지. 나도 기억해.
선명하게. 윤희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그때 나도 너를 좋아했어. 진수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다. 뭐라고? 좋아했어. 많이. 윤희는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우리 집안 사정이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었잖아. 거부할 수가 없었어. 왜?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말한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윤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어차피 우리는 이어질 수 없었어. 그때는 그런 시대였잖아.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0년 동안 몰랐던 진실. 윤희도 자신을 좋아했다는 것. 그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만약,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그때 시대가 달랐다면 우리는 함께 했을까? 윤희가 진수의 말을 이어받았다. 모르겠어. 인생은 가정법이 없잖아. 둘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무거웠다. 50년의 무게가 그 사이에 놓여 있었다. 진수야.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사실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말?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 치매 진단 받았어. 초기 단계래. 진수는 얼어붙었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언제? 6개월 전쯤. 처음엔 자꾸 깜빡하는 게 많아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병원 가보니까 초기 치매래. 아직은 괜찮은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점점 나빠질 거라고.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는 윤희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윤희가 계속 말했다. 오늘 동창회에 꼭 오고 싶었어. 내 기억이 온전할 때 옛 친구들을 보고 싶었거든. 특히 너를. 윤희,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너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50년 전 그 시절을, 너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싶었어.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70이 넘은 나이에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나도.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윤희도 눈물을 흘렸다. 두 노인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50년의 그리움이, 후회가, 아쉬움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윤희가 먼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미안해, 진수야. 갑자기 이런 말해서.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친구로서 그냥 옛날 이야기나 나누면서. 진수는 망설였다. 집에는 미란이 있었다. 41해를 함께 산 아내. 하지만 눈앞에는 윤희가 있었다. 50년을 그리워한 첫사랑. 그리고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그녀. 응.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친구로서 윤희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진수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둘은 연락처를 교환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두 노인이 어렵사리 번호를 저장하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연락할게. 윤희가 말했다. 응, 기다릴게. 동창회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진수와 윤희는 천천히 걸어 돌아갔다. 복도를 걸으며 진수는 자꾸만 윤희를 돌아봤다. 혹시 이게 마지막이 될까봐. 혹시 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연회장 앞에서 둘은 멈춰섰다. 들어가자. 윤희가 말했다. 응. 하지만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다. 진수야, 고마워. 윤희가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윤희는 마지막으로 한번 미소 지은 후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진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는 미란이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진수의 머릿속은 온통 윤희 생각뿐이었다. 치매라니, 기억을 잃어간다니. 가슴이 미어졌다.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곧 그녀는 자신을 잊어버릴 것이다. 아니,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진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 그 중에는 윤희가 찍힌 사진도 몇 장 있었다. 졸업사진, 수학여행 사진. 진수는 사진 속 윤희를 바라봤다. 18살의 윤희. 맑은 눈동자. 수줍은 미소. 오늘 만난 70이 넘은 윤희와는 달랐지만 어딘가 같았다. 내가 뭘 하는 거지? 진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41해를 함께 산 아내가 있는데 첫사랑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다니.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5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이 물었다. 동창회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진수는 애써 평온한 척했다. 다들 많이 늙었더라고. 재미있었겠네요. 50년 만이니까. 그래.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미란도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진수는 알 수 있었다. 미란이 뭔가 눈치챘다는 것을. 그날 오후 진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진수야, 나 윤희야.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할 이야기가 있어. 진수의 손이 떨렸다. 답장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진수는 답장을 보냈다. 좋아. 언제? 내일 오후 3시. 옛날 우리 학교 근처 공원에서. 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시작된 것이다. 무언가가. 다음 날 오후. 진수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옛날 모교 근처 공원. 50년 전에도 자주 갔던 곳이었다. 점심시간이면 학생들이 335 모여 도시락을 먹던 그곳. 하지만 지금은 많이 변해 있었다. 낡은 벤치는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작은 분수대가 생겼다. 나무들만 그대로였다. 50년의 세월을 견뎌낸 나무들. 윤희는 이미 와 있었다.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진수가 다가가자 윤희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다. 왔구나. 응.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둘은 나란히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위에는 산책 나온 사람들, 아이들과 노는 젊은 엄마들이 보였다. 평범한 오후의 풍경. 진수야.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미안해. 치매 이야기. 아니야, 괜찮아. 진수는 윤희를 바라봤다. 오히려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은 윤희가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빠르면 1년, 늦어도 2년 안에 많이 나빠질 거래. 지금은 가끔 깜빡하는 정도지만 나중에는 모든 걸 잊어버린대.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가족들은 알아? 응, 아이들한테 말했어. 처음엔 다들 놀라더라고. 특히 큰아들이 병원 여기저기 알아보고 좋다는 약도 사오고 요양원도 알아보고. 요양원? 응.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들어가라고. 아이들이 다 바쁘니까 옆에서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하대. 진수는 말문이 막혔다. 요양원. 그곳에서 혼자 기억을 잃어가는 윤희의 모습이 그려졌다. 하기 싫은데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요양원 가기 싫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아이들이랑 같이 살면 안 돼?
큰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어. 근데 나도 자존심이 있잖아. 며느리 눈치 보면서 손주들 방해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윤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윤희가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기억이 온전할 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해. 가고 싶은 곳도 가고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그래서 너를 만나고 싶었어. 5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사람.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고백인가? 70이 넘은 나이에 듣는 고백? 윤희야, 나는 진수가 말을 잊지 못하고 있을 때 윤희가 손을 저었다. 오해하지 마. 나 이상한 거 바라는 거 아니야. 윤희는 조용히 웃었다. 그냥 친구로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 안 될까? 진수는 망설였다. 집에는 미란이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윤희는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좋아.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자. 윤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마워, 진수야.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진수와 윤희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두세 번, 공원에서, 카페에서, 때로는 옛날 학교 앞에서 그들은 50년 전 이야기를 나눴다. 기억나? 체육 시간에 내가 농구공에 맞았을 때 윤희가 웃으며 말했다. 아, 그때. 진수도 웃었다. 너무 창피했어. 너한테 잘 보이려고 멋있게 던졌는데 그게 내 얼굴로 날아왔잖아. 나 그때 너무 웃겼어. 근데 걱정도 됐어. 코피 났잖아. 너가 손수건 빌려줬지. 하얀 손수건. 맞아, 기억하네. 둘은 마치 10대 학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묻고 떠들었다.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함께 있으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윤희와 보내는 시간이 즐거울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와요? 미란이 물을 때마다 진수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그냥 산책했어. 요즘 산책 자주 하시네요. 운동해야지. 건강 챙겨야지. 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진수는 알 수 있었다. 아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진수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란이 물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응, 무슨 일이? 아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진수는 당황했다. 표정이 밝아졌다고? 그게 미란 눈에 보인다고?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미란은 진수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여보,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혹시 동창회에서 누구 만났어요? 진수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돌렸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미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윤희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공원에서 윤희를 만났다. 오늘따라 윤희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무슨 일 있어? 진수가 물었다. 아니, 그냥.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 아침에 또 깜빡했어. 가스불 끄는 거 괜찮아? 응. 다행히 바로 생각나서 껐는데 점점 자주 그래. 어제는 손주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는 윤희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 약 처방해 줬어. 진행 속도를 늦춘다고. 근데
윤희가 진수를 바라봤다. 진수야, 나 무서워. 뭐가? 너를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곧 너를 못 알아볼 거잖아. 그게 제일 무서워.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윤희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손.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괜찮아. 내가 나를 잊어도 내가 너를 기억할게. 윤희는 눈물을 흘렸다. 진수도 눈물이 났다. 두 노인은 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맞잡고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봤지만 진수와 윤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진수는 미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당신,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김윤희 씨 만나고 있죠? 진수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최동욱 씨 부인한테 연락 왔어요. 동창회 때 당신이 윤희 씨랑 오래 얘기하더라고.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사람이 당신 첫사랑이죠.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미란아,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란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다. 사랑해요? 그 사람을?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랑한다고 할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다. 대답이 없는 걸 보니 그런가 보네요. 미란은 일어섰다. 전 자러 갈게요. 당신도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미란은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진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미란에게 들켰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날 밤 진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미란이 알게 된 후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었다. 미란은 묵묵히 식사 준비를 했고 진수는 조용히 먹었다. 41년 동안 쌓아온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미란아, 어느 날 아침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미란은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다. 진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윤희, 김윤희 씨 말이야. 그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오해가 있어. 우리는. 오해요? 미란이 처음으로 진수를 쳐다봤다. 무슨 오해요? 당신이 첫사랑 만나서 자주 시간 보내는 게 사실 아니에요? 진수는 말문이 막혔다. 저는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41년을 당신과 살았어요. 아이 둘 낳아 키우고 당신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림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미란아, 근데 이제 와서 첫사랑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뭐예요? 41년은 뭐예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란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당신 맘대로 하세요. 미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이제 상관 안 해요. 미란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진수는 식탁에 혼자 남았다. 그날 오후 진수는 윤희에게 전화했다. 윤희야, 나 좀 힘들어. 무슨 일이야? 아내가 알았어. 우리가 만나는 거. 전화기 너머로 윤희의 한숨이 들렸다.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해, 진수야. 내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그만 만날까?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만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수야, 나는 괜찮아. 윤희가 말했다.
당신 가정 깨뜨리고 싶지 않아.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윤희, 고마웠어. 5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옛날 이야기 나누고 행복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너, 치매, 괜찮아. 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부인한테 잘해드려. 41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소중히 해야지. 전화가 끊어졌다. 진수는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며칠 동안 진수는 윤희를 만나지 않았다. 집에서는 미란과의 대화도 거의 없었다. 서로 필요한 말만 하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진수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윤희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미란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들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진수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박진수 선생님이시죠? 저는 김윤희 씨 큰아들입니다. 진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윤희의 아들,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세요. 뭐라고요? 집에서 쓰러지신 걸 이웃분이 발견하셨어요. 뇌출혈이래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느 병원이에요? 윤희의 아들이 병원 이름을 알려줬다. 진수는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다. 어디 가요? 미란이 물었다. 병원. 윤희가. 또 그 사람이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쓰러졌대. 뇌출혈이래.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다. 가보세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어서요. 진수는 미란을 한번 쳐다본 후 밖으로 뛰쳐나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나 있었다. 중환자실 밖에는 윤희의 자식들이 모여 있었다. 선생님, 윤희의 큰아들이 다가왔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윤희는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나와 설명했다. 뇌출혈은 심각했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다만 회복 과정에서 치매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면회는? 중환자실이라 가족만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수는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윤희가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진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 윤희의 딸이 다가왔다.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선생님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돌아가세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미란이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수술은 잘 됐대. 근데 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치매가 더 심해질 수 있대. 미란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여왔다. 진수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드세요. 미란아. 진수는 아내를 올려다봤다. 미안해. 알아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70이 넘은 나이에 41년을 함께 산 당신이 있는데 첫사랑은 특별한가 봐요. 미라는 쓸쓸하게 웃었다. 저도 이해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미란아. 하지만 당신. 미란이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선택해야 해요. 나를 선택할 거면 진짜로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까지. 그 사람을 선택할 거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요. 미란이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 해요. 이렇게 양다리 걸치듯이는. 안 돼요. 미란은 방으로 들어갔다. 진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식어가는 차를 바라봤다.
선택. 하지만 어떻게 선택하나. 41년을 함께 산 아내와 50년을 그리워한 첫사랑 사이에서 그날 밤 진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틀 후 윤희가 깨어났다는 연락이 왔다. 진수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미란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또 차가운 눈빛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윤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옆에는 딸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진수를 보는 순간 윤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진수야. 윤희야. 진수는 병상 옆으로 다가갔다. 괜찮아? 응. 좀 어지럽긴 한데 괜찮아. 윤희의 딸이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다. 잠시 밖에 있을게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문이 닫히자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진수야. 걱정 끼쳤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갑자기 쓰러져서. 내 아내분도 화나셨을 거 아냐.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희는 진수의 표정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그렇구나. 역시. 윤희야, 나는 괜찮아. 윤희가 손을 저었다. 당연한 거야. 나도 알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진수야. 윤희가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좋아해. 지금도. 진수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너를 보면 가슴이 뛰어. 18살 때처럼. 바보 같지?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이 있었어. 나는 45년을 남편과 살았고 너는 41년을 부인과 살았잖아. 그걸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윤희, 내가 기억을 잃어도 그냥 있게 놔둬. 그게 나을 것 같아. 진수는 윤희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잊지 않아도 돼. 마음속에 간직해. 하지만 더 이상 만나지는 말자. 윤희는 진수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다. 가줘, 진수야. 부인한테 가. 윤희. 제발.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게 우리를 위한 거야. 진수는 일어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 윤희야. 안녕, 진수야. 병원을 나서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70이 넘은 나이에 길거리에서 우는 모습이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미란이 현관에 서 있었다. 진수를 보는 미란의 눈빛이 복잡했다. 또 병원 갔다 왔어요? 응, 그 사람 괜찮대요? 응, 깨어났어. 미란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얼굴 보니까 알겠네요. 헤어지고 온 거죠? 진수는 놀라 미란을 쳐다봤다. 어떻게 41년을 살았는데 당신 표정 정도는 알아요. 미란은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그 사람이 현명하네요. 당신보다. 진수는 소파에 앉았다. 미란은 주방에서 차를 끓여왔다. 여보,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물어봐도 돼요? 응, 그 사람을 사랑해요. 진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겠어. 사랑인지, 그리움인지, 후회인지 구분이 안 돼.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냥 진수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50년 동안 궁금했어. 만약 그때 우리가 함께 했다면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나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진수는 놀라 미란을 쳐다봤다. 미란아, 당신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미란은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대학 때 좋아하던 사람 있었어요. 근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죠. 그리고 당신을 만났고, 몰랐어. 당신한테 말한 적 없으니까요.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이미 결혼했는데. 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가끔 그 사람 생각나요. 지금쯤 뭐 하고 사나, 행복하게 사나. 그런데요. 미란이 진수를 바라봤다. 그렇다고 당신과의 결혼을 후회하진 않아요. 정말? 41년이요. 여보, 짧은 시간 아니에요. 우리 함께 아이들 키웠고, 웃기도 많이 웃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첫사랑은 아름다워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아름답죠. 근데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실은 첫사랑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함께 살아온 시간, 쌓아온 추억. 그게 더 중요해요. 미란아, 당신 선택해요. 미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선택할 거면 제대로 선택하세요. 마음까지. 그 사람을 잊고 우리 남은 인생 잘 살아요. 만약 내가 못 잊으면? 미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 헤어져요. 진수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당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걸 알면서 옆에서 지켜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선택할 건지, 그 사람을 선택할 건지. 미란아, 윤희는 이미 헤어지자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란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마음이 문제라고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잖아요. 그게 싫어요. 미란은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진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일주일. 선택의 시간. 하지만 어떻게 선택하나. 그날 밤부터 진수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진수는 답을 찾지 못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미란과 윤희, 현실과 그리움, 책임과 감정. 사흘째 되는 날, 윤희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어머니가 퇴원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만 아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치매가 좀 심해지신 것 같아요. 방금 전 일도 자주 까먹으시고 진수의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어머니가 선생님께 드릴 게 있다고 하셨어요. 편지래요. 편지? 네, 제가 대신 전해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진수는 망설였다. 윤희를 만나지 않기로 했는데, 하지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윤희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진수는 미란에게 말했다. 나 윤희 집에 다녀올게. 미란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일주일이 아직 안 지났는데요. 알아. 하지만 마지막일 것 같아. 편지를 준다는데. 미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내일이 일주일째예요.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섰다. 윤희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다. 문을 열어준 것은 윤희의 딸이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윤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진수야. 윤희는 진수를 보자 미소 지었다. 왔구나. 응.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앉아. 진수는 윤희 맞은편에 앉았다. 윤희의 딸이 차를 내온 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진수야. 윤희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밀었다. 이거 너 주려고. 편지? 응.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쓴 거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들. 진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지금 읽어도 돼. 집에 가서 읽어. 혼자 있을 때. 진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윤희야, 너 많이 나빠졌어? 응. 윤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오늘 아침에도 깜빡했어. 손주 이름을.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더라고. 의사는 뭐래? 진행 속도가 빠르대. 생각보다. 아마 1년 안에는 많이 잊어버릴 거래. 진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진수야,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만약 우리가 그때 함께 했다면 행복했을까? 진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겠어. 어쩌면 지금처럼 서로 그리워하지는 않았을 거야. 대신 다른 문제들로 싸우고 힘들어했을지도 몰라. 그렇겠지.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름다운 거겠지. 하지만 진수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함께 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 힘들어도 싸워도 함께였다면.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두 노인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진수야, 이제 가. 윤희가 먼저 말했다. 부인 기다리시겠다. 윤희, 괜찮아. 나는 괜찮아. 윤희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너는 행복해야 해. 알았지? 진수는 일어섰다. 현관으로 가면서 몇 번이고 뒤돌아봤다. 윤희는 소파에 앉아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안녕, 진수야. 안녕, 윤희야. 문을 나서는 순간 진수는 알았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나왔다. 윤희의 글씨. 약간 떨리는 글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진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너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 아니, 분명 그럴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빠르면 몇 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많은 걸 잊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 내 기억이 온전할 때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기려고. 진수야, 고마워. 50년 만에 다시 만나줘서. 그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동창회에서 너를 봤을 때 내 심장이 18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 사실 나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과 살면서도 가끔 너를 떠올렸어. 특히 힘들 때면 생각했지. 만약 내가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어.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였어. 우리 시대는 그랬잖아. 사랑보다 의무가 먼저였던 시대. 진수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부인과 함께 41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 소중히 해야 해. 나는 곧 다 잊어버릴 거야. 너도, 나도, 우리의 추억도. 어쩌면 그게 나을지도 몰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진수야, 내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다 잊어버려도 너는 기억해줘.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고등학교 교정에서 벚꽃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들을,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나를 떠올려줘. 미소 지으며 사랑했어, 진수야. 5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내 마음 어딘가에는 너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을 거야. 행복해, 진수야. 윤희가 편지를 읽는 내내 진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공원 벤치에 앉아 70이 넘은 노인이 소리 없이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진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갔을 때 미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진수는 미란을 보며 말했다. 미안해. 편지 받았어요? 응.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진수는 편지를 미란에게 건넸다. 미란은 놀라며 물었다. 보여줘도 돼요? 응. 읽어봐. 미란은 편지를 읽었다. 읽는 내내 미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좋은 사람이네요. 미란이 편지를 돌려주며 말했다. 응. 당신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런 것 같아. 미란은 한숨을 쉬었다. 여보, 결정했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결정했어. 진수는 미란과 마주 앉았다. 거실은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미란아. 진수가 입을 열었다. 나 솔직하게 말할게. 미란은 긴장한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다. 윤희를 사랑했어. 지금도. 어쩌면 사랑하고 있을지도 몰라.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진수는 계속 말했다. 50년 동안 잊으려 했어. 너와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살면서 잊으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완전히는 못 잊었어. 그럼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하지만 진수가 미란의 말을 막았다. 나는 너를 선택할 거야. 미란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윤희는 내 첫사랑이야. 아름다운 추억이고 그리움이야.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이야. 진수는 미란의 손을 잡았다. 41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아? 우리가 함께 웃었던 날들, 같이 울었던 밤들,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나한테는 윤희보다 더 소중해. 미란은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미안해, 미란아. 너한테 상처 줘서 70이 넘은 나이에 첫사랑 운운하면서 너를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첫사랑은 특별하니까. 하지만 현실은 더 특별해. 진수가 미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와 함께한 41년이 윤희를 그리워한 50년보다 더 의미 있어. 미란은 진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진수도 함께 울었다. 여보, 미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후회.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해. 윤희와 함께하지 못한 것. 하지만 더 후회할 것 같아. 너를 잃는 게. 미란은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진수와 미란은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시절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기억나? 큰애 낳았을 때 미란이 웃으며 말했다. 기억하지? 너 진통 너무 심해서 내 손 거의 부러뜨릴 뻔했잖아. 그럴 만했어요. 얼마나 아픈데. 둘은 웃었다.
오랜만에 듣는 미란의 웃음소리였다. 여보, 우리 잘 살아왔죠? 미란이 물었다. 응, 잘 살았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어.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진수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함께 늙자. 제대로.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결심했다. 윤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고.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진수는 윤희의 집으로 전화했다. 큰아들이 받았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윤희, 어머니와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으세요. 오늘 아침에 깨어나셨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진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벌써? 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찰했는데 급격히 나빠지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은 어머니가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큰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했다. 오후에 오세요. 제가 시간 맞춰서 집에 있을게요. 진수는 미란에게 말했다. 윤희한테 마지막 인사하러 갈게.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세요. 제대로 작별하고 오세요. 오후, 진수는 윤희의 집으로 갔다. 큰아들이 문을 열어줬다.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하지만 선생님을 못 알아보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방문을 열자 윤희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수가 들어가자 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진수의 가슴이 무너졌다. 윤희의 눈에는 진수를 알아보는 빛이 전혀 없었다. 나, 박진수예요. 윤희 씨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윤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가 고등학교 다녔나요? 진수는 눈물을 참으며 윤희 옆에 앉았다. 네, 다녔어요. 서라벌 고등학교. 우리 같은 반이었어요. 그랬나요? 윤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진수는 한참을 윤희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다. 그냥 함께 있었다. 아저씨. 윤희가 갑자기 말했다. 바깥 날씨 좋네요. 네, 좋아요. 저기 나무 잎이 예뻐요. 그러게요. 윤희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진수는 일어섰다. 더 이상 있어봤자 윤희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다. 윤희 씨, 저 이제 갈게요. 네, 또 오세요, 아저씨. 진수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윤희를 돌아봤다. 윤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윤희 씨, 행복하세요.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진수의 존재를 잊어버린 것 같았다. 진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현관에서 큰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진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어머니, 잘 모셔드리세요. 그러겠습니다.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는 공원에 들렀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윤희는 자신을 잊어버렸다. 50년의 그리움도, 며칠 전의 재회도, 모든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슬프지만 동시에 평화로웠다. 윤희야, 행복해. 비록 기억하지 못해도 어딘가에서. 진수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미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41년을 함께 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사람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란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수가 들어서자 미란이 돌아봤다. 다녀왔어요? 응. 어땠어요?
진수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나를 못 알아봤어. 미라는 불을 끄고 진수 옆에 앉았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응. 근데 이상해. 슬프면서도 어쩐지 홀가분해. 미라는 진수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응. 그러자. 그날부터 진수와 미란의 일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진수는 매일 아침 미란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손을 잡고 천천히 날씨 좋네요. 미란이 말했다. 그러게. 가을이 오나 봐.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애들 다 컸으니까 우리 둘이서. 좋지. 어디 가고 싶은데? 제주도. 신혼여행 때 갔었잖아요. 다시 가보고 싶어요. 진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가자. 우리 둘이서. 진수는 윤희의 편지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잊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 꺼내보지도 않을 것이다. 추억으로 남기기로 했다. 일주일 후, 윤희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셨어요. 그렇게 되셨군요. 네, 집에서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대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많이 나빠지셨어요. 이제는 가족도 거의 못 알아보세요. 하지만 가끔 좋은 날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옛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선생님,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데요? 진수야, 행복해야 해. 그렇게 중얼거리세요. 누가 진수인지는 모르시겠지만 혹시 선생님이신가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제가 진수입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가 선생님을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저도 어머니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란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진수는 미란의 품에 안겨 울었다. 미란은 진수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다. 한 달이 지났다. 진수와 미란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신혼여행 때 갔던 식당도 가고 해변도 걸었다.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 사진 찍었잖아요. 미란이 말했다. 기억하지. 너 바람에 머리 날려서 난리 났었잖아. 그때는 젊었는데 이제 다 늙었네요. 늙어도 괜찮아. 함께 늙으니까. 둘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70이 넘은 노부부. 천천히, 하지만 함께. 여행에서 돌아온 후 진수는 옛날 고등학교 앨범을 정리했다. 윤희가 나온 사진들을 모아 작은 앨범을 만들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윤희의 편지와 함께. 정리했어요? 미란이 물었다. 응.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기로 했어. 좋은 선택이에요. 진수는 미란을 안았다. 고마워, 미란아. 기다려줘서. 저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가을이 깊어갔다. 진수는 매일 아침 미란과 함께 산책했고,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어느 날 동창회 간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진수 형, 윤희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지내신대. 가족들이 자주 면회 간다더라고.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형도 한번 가보지 그래.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단풍이 아름다웠다. 윤희는 이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괜찮았다. 진수가 기억하면 되니까.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미란이 물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자. 그럼 된장찌개? 좋지. 진수는 미란과 함께 부엌으로 갔다. 둘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미란이 야채를 썰고 진수가 불을 지폈다. 여보, 행복해요? 미란이 갑자기 물었다. 진수는 미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응, 행복해. 후회 안 해요? 후회는 해. 하지만 그게 인생 아니겠어. 후회도 하고, 아쉬워도 하고, 그래도 지금이 좋아. 미란도 미소 지었다. 저도요. 지금이 좋아요. 저녁을 먹으며 진수와 미란은 내일 계획을 세웠다. 손주들 만나러 가기, 병원 검진 받기, 같이 영화 보기. 소소한 계획들이었지만 그 소소함이 행복이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진수는 생각했다. 윤희야, 나는 행복해. 내가 바랐던 대로 미란이와 함께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진수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다. 진수와 미란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아침 산책, 함께하는 식사, 저녁 텔레비전 시청. 단순했지만 따뜻한 일상. 어느 날 진수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박진수 선생님이시죠? 저는 은빛요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진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윤희가 있는 요양원. 무슨 일이세요? 김윤희 어르신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진수는 말문이 막혔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선생님, 계세요? 네,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남기신 물건들 정리하다가 선생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찾았습니다. 혹시 유품 중에 받으실 게 있으실까 해서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잠드시듯이. 고통 없으셨어요. 진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유품은 가족분들께 드리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례식은 모레 열립니다. 주소 알려드릴까요? 진수는 주소를 받아 적었다. 전화를 끊고 진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란이 놀라 다가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윤희가 돌아가셨대. 미란은 진수 옆에 앉았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었다. 장례식 가볼래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가야 하나? 마지막 인사는 해야죠. 가요. 같이. 같이? 네, 저도 갈게요. 당신 혼자 보내기 싫어요. 진수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이틀 후, 진수와 미란은 장례식장을 찾았다. 조문객들이 많았다. 윤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빈소 앞에 선 진수는 윤희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윤희는 편안하게 웃고 있었다. 치매로 고생하기 전 건강했을 때의 모습이었다. 윤희야. 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편히 쉬어. 미란도 함께 절을 했다. 윤희의 큰아들이 다가왔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미란이 말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주 중얼거리셨어요. 행복해야 해라고.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선생님께 드릴 게 있습니다. 큰아들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어머니 유품 정리하다가 찾은 건데 선생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사진은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었다. 단체 사진에서 진수와 윤희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윤희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2년 3월, 진수와 나, 가장 행복했던 시절. 편지는 최근에 쓴 것 같았다. 글씨가 많이 흔들렸다. 진수야.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하게 내 이름만은 기억나. 진수, 박진수. 왜 이 이름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이름을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져. 어쩌면 너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가 봐. 많이, 오래. 나는 곧 모든 걸 잊어버릴 거야. 너도, 나도, 우리도. 하지만 괜찮아. 잊어버려도 내 마음 어딘가에는 너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을 테니까. 행복해, 진수야. 제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다. 미란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다. 다 괜찮아요. 여보, 다 괜찮아요. 진수는 한참을 울다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사진과 함께 서랍에 넣었다. 다른 윤희의 추억들과 함께 그날 밤 진수는 꿈을 꿨다. 고등학교 교정,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18살의 진수와 윤희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진수야, 저기 봐. 벚꽃 정말 예쁘다. 응, 예뻐.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영원히. 하지만 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들이 흩날리며 윤희의 모습을 가렸다. 진수가 손을 뻗었지만 윤희는 점점 멀어졌다. 윤희야. 괜찮아, 진수야. 나는 괜찮아. 너는 행복해야 해. 윤희의 모습이 벚꽃잎 속으로 사라졌다. 진수는 꿈에서 깼다. 옆에서 미란이 자고 있었다. 진수는 미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안녕, 윤희야. 이제 정말 안녕. 진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프지만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미란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잘 잤어요? 미란이 물었다. 응, 꿈 꿨어. 무슨 꿈? 윤희. 꿈. 작별 인사하는 꿈. 미란은 진수를 안아줬다. 이제 보내줄 수 있겠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보내줄게.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아침을 먹고 진수와 미란은 산책을 나갔다. 날씨가 추웠지만 둘의 손은 따뜻했다. 여보, 봄 되면 뭐 할까요? 미란이 물었다. 글쎄, 등산이라도 갈까? 좋아요. 우리 젊었을 때 자주 갔던 산, 거기 다시 가요. 그래, 가자. 진수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갈 길이 보였다. 미란과 함께 갈 길. 윤희는 이제 없었다. 하지만 추억은 남았다. 아름답고 애틋한 추억. 진수는 그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기로 했다. 잊지 않되 매달리지 않기로. 여보, 사랑해요. 미란이 갑자기 말했다. 진수는 미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도 사랑해. 1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진수와 미란은 여전히 함께였다. 봄에는 약속대로 등산을 갔다. 젊었을 때 자주 가던 산. 이제는 많이 힘들었지만 천천히 올라갔다.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며 여보, 힘들면 쉬어가요. 미란이 말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자. 정상까지. 정상에 올랐을 때 둘은 나란히 앉아 경치를 바라봤다. 예쁘다. 미란이 중얼거렸다. 응, 예뻐. 여보,
우리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 거 행복해요. 진수는 미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행복해. 너무. 여름에는 손주들이 놀러 왔다. 집이 시끌벅적했지만 진수와 미란은 행복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손주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물었다. 아, 그건. 진수는 앨범을 받아들었다. 윤희의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다. 누구예요? 예쁘다. 할아버지 옛날 친구야. 여자친구요? 진수는 미란을 쳐다봤다. 미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응, 친구. 아주 소중한 친구였어. 지금은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셔. 손주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른 장난감을 가지러 갔다. 진수는 앨범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다. 가을에는 진수가 건강검진을 받았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73 세치고는 건강하시네요. 의사가 말했다.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집에 돌아와 미란에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대. 다행이에요. 오래오래 살아야죠. 응, 같이 오래 살자. 겨울이 되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진수와 미란은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여보, 선물 있어요. 미란이 작은 상자를 건넸다. 뭔데? 상자를 열자 커플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거 못했잖아요. 이제라도 해요. 진수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미란도 자신의 것을 걸었다. 잘 어울려요. 미란이 웃었다. 너도. 둘은 포옹했다. 오래, 따뜻하게. 그날 밤, 진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랍을 열고 윤희의 편지를 꺼냈다. 오랜만에 읽어보는 편지. 행복해, 진수야. 진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행복해, 윤희야. 나 행복해. 너도 좋은 곳에서 행복하기를.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진수는 거실로 나왔다. 미란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여보, 왜 안 자요? 미란이 물었다. 너무 일찍 자면 새벽에 깨잖아. 같이 좀 있다가 자자. 진수는 미란 옆에 앉았다. 미란이 진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여보, 우리 내년에는 뭐 할까요? 글쎄, 여행이라도 갈까? 유럽 같은데. 좋아요. 가요, 같이. 건강하면. 건강할 거예요. 우리.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변해갔다. 진수는 문득 깨달았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윤희를 선택했다면 미란과의 41년은 없었을 것이다. 미란을 선택했기에 윤희와의 미래는 없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아니었다. 여보, 뭐 생각해요? 미란이 물었다. 그냥 우리 인생 생각 어때요? 좋았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어. 저도요. 미란은 진수의 손을 잡았다. 73년을 살아온 손, 41년을 함께한 손.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미란이 갑자기 물었다. 다음 생? 응. 다시 태어나도 만날까요? 진수는 미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만나면 좋겠네. 그때는 더 일찍 만나서 더 오래 함께하자. 약속해요. 응, 약속해. 둘은 손가락을 걸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다. 자러 갈까요? 미란이 물었다. 응, 가자. 침실로 가며 진수는 한 번 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그쳤다. 세상이 고요했다. 윤희야, 너도 평화롭기를.
좋은 꿈 꾸기를. 진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미란이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진수도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미란과 함께하는 하루. 그것으로 충분했다.